안녕하세요. 소마시네마의 소마51입니다. 자, 이 영화를 봤는데요. 어제 4월 15일 밤에 보고 아침에 이 영화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뭐 그렇게 아주 큰 관심이 있는 시리즈가 아니에요. 뭐 개인 취향인데 해리포터 시리즈와 조한 K 롤링의 이 신비한 동물 시리즈 모두 이제 현재까지 총 몇 편입니까? 1, 2부로 나눠져 있는 7편부터 해가지고 뭐 장편 영화만 해도 벌써 10편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이 세계관에 폭 빠져 있지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어떻게 영화가 나오면 일단은 보죠. 보는데 뭐 이렇게 크게 감흥을 느끼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도 또 그냥 문외한도 이 영화를 보고서 느끼는 점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 이 영화의 2편이죠. 그 신비한 동물들과 그란델 월드의 범죄 2018년작입니다. 조니 데뷔 뒷모습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워낙 별로였어요. 그래서 영화가 일단은 복잡하고 뭔가 그란드 월드의 등장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좀 산만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무슨 스토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몇 년 됐습니까? 벌써 이 지금 1편과 2편 사이의 간격이 2년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이 영화는 지금 벌써 한 4년 있다가 지금 공개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뭔 스토리였지?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충 또 장편 영화 보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많이 복습을 하고 가면 뭐 더 많이 보이겠죠. 뭐 그래도 뭐 영화를 좀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고 대략 느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 이 영화 이 세 편의 현재까지 5편이 나올 예정인데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는 2016년도에 나왔던 신비한 동물 사전 요 1편 그 뭡니까 제목이 우리나라 국내 제목이 신비한 동물 사전이었죠. 신비한 동물 사전 2016년도 네, 이 작품이죠. 이 작품이 이제 평이 괜찮았고 흥행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. 기대보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나오지 않는 원래 뭐 원작은 해리포터가 보는 해리포터 소설 그러니까 그 영화판 저기 해리포터의 세계관에서 아이들이 보는 그 교과서 중에 신비한 동물들에 대한 책의 그 원작자인 뉴트 스캐만더 지금 요 에디 레드메인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공황기 뭐 요 시기죠. 대공황기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맞물려 가지고 가는 이야기들까지의 배경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전, 20세기 초반 정도까지의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배경은 미국으로 배경도 바꿨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4명의 캐릭터들이 지금 보입니다만 이 4명의 캐릭터들의 활약을 다루고 있죠. 뉴욕에서 이제 신비한 동물들이 풀어가고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빌런인 이제 그란델 와일드가 등장한다는 뭐 스토리로 구성이 돼서 이 서장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돼요. 영화 전체적으로. 자, 반면에 이제 이 두 번째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란델 와일드의 범죄부터는 좀 내용이 일종의 복잡해지면서 영화 자체가 되게 산만해진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. 평가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. 이 두 번째 영화는 뭐 저만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썩토를 받았던 첫 번째 영화일 뿐 아니라 관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그랬던 영화였고요. 자, 요번 작품에 대한 현재 이제 북미 개봉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틀인가 더 빨리 개봉을 했어요. 개봉을 했는데 이 평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. 관객들 평가는 요 평가는 뭐 그냥
그런데 이게 새롭지는 않아요, 솔직히. 이 신비한 동물들. 그러니까 전편보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편보다는 낫죠. 전편보다는 나은 편이고, 전편이었던 2018년작 그란델 월드의 범죄, 이 작품보다는 나은 편이고, 그러니까 뭐 이 기대치, 이 영화의 이 시리즈에 대해 떨어져 있는 기대치를 회복해줄 만한 뭐 그런 면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게 사실 소설 팬들이 원래 해리포터 소설 팬들이 워낙 광범위하고 그런 디테일들을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영화 진행되는데, 이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의 경우에는 원작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.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를 가는 거고, 그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가 J.K. 롤링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3편에서는 이제 원작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참여를 했던 스티브 클로브즈가 각본가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서 약간 좀 2편의 이 전작의 실패를 갖다가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. 스티브 클로브즈는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요. 뭐 전적인 이제 줄거리를 조망을 한번 해볼까요? 국내에서의 평도 뭐 관람객도 뭐 약간 쏘쏘 뭐 약간 나쁘지 않아 뭐 정도. 그다음에 기자평론가도 뭐 한 2개 반, 3개 정도의 뭐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줍니다. 이 영화의 프로모션, 그러니까 이제 캐스팅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,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그란델 월드 역할을 맡았던 그란델 월드 역할을 맡았던 조니 데비 시리즈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 악역 연기를 잘 하고 있는 덴마크 출신의 배우 매즈 미켈슨이 이 그란델 월드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. 네, 이 캐릭터죠.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이 좀 갈림이 있어요. 약간 이제 그란델 그 조니 뎁이 시니컬하면서 뭔가 조금 그 열광적인 면이 있죠. 뭔가 열정적인, 약간 좀 더 미친 짓? 더 이성적이지 보이지 않는, 정신이 나간 그런 느낌을 주는 데 반해서 이 인물 매즈 미켈슨은 뭘 해도 약간 그런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경향이 좀 강하죠. 그런 면에서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, 뭐 어쨌든 배우들의 연기 톤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사실 원래 이 첫 번째 시리즈 신비한 동물 사전의 주인공인 에디 레드메인이 연기하는 뉴트 스캐맨더가 주도가 되었던 1편의 매력, 즉 신비한 동물들과 겪는 모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편에서 너무 상쇄돼서 2편에서는 별로 뉴트 스캐맨더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너무 없는 정도로 묘사가 되는 바람에 전체로 이 시리즈를 기대했던 1편에서 봤던 시리즈를 봤던 팬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을 줬던 것도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3편은 그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. 의식을 좀 해서 영화의 오프닝이나 전체적인 플롯에 새로운 생명체인 기린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요. 매우 그 연약하고 여리여리한데 신비로운, 그러니까 약간 꽃사슴이라는 표현이 뭐는데 딱 이미지가 스티컷이 많지가 않네요. 스티컷이 그렇게 없는 편인데, 어쨌든 그런 느낌의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. 그 생명체가 뭐 영화의 중요한 플롯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가상의 동물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 맨 오프닝 시퀀스는 이 뉴트 스캐먼더가 그 기린이라고 하는 동물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상 속에도 얘기하는 기린인데 약간 좀 이미지가 다 변형됐어요. 뭐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. 그리고 영화의 이제 주요 후반부 문제도 동양적 배경을 설정해서 그런지 일종의 지금 이 영화의 세계관은 1930년 정도라고 하는데 막 1931-1930이죠. 그 년대라고 하는데 대략 어떤 기간이냐면 정치적 캠페인 기간이에요. 그래서 이미 뭐 회자되고 있는 평론가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20자평이죠. 시내 21에
위험한 시대에는 위험한 놈이 지도자가 된다. 롤레의 명언이로고 이렇게 이 대사가 인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.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나치즈의 등장, 그러니까 30년이니까 대공황기고, 그 다음에 40년대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, 막 이제 유럽이 불황에 허덕이던 시기와 맞물리는 시대 배경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독일에서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후에 굉장히 큰 경제적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, 그 와중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. 그러면 이 그란데 월드라고 하는 인물도 일종의 그 엄밀히 말하면 그 로고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형태의 포지션들이 그렇진 않지만 약간 그 게슈타프의 그 비밀 경찰의 통제를 통해서 백성 뭐라고 할까요, 민중들을 갖다가 억압을 했던 그런 히틀러의 모습을 거의 도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란데 월드는 일종의 당시에 냉전 시대 성립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유럽의 대립 구도를 그대로,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의 원작자가 J.K. 롤링,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 예이츠 모두 주요 인물들이 이제 영국 출신으로 출발을 하니까 유럽 배경의 일종의 2차 대대전 사회의 마법 버전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. 그래서 매우 좀 정치적인 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동이라든가 선동 정치라든가 뭐 이런 면들이 좀 다루고 있는데, 어쨌든 영화의 관심사는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대립하는 구도는 덤블도어 역할이 이제 주드로가 여전히 담당을 하고 있는데, 그 호그와트의 수장인 이 덤블도어, 그 다음에 이 그란델 월드의 관계가 좀 더 노골적으로 더 많이 표현이 되고요. 이 둘의 이제 과거에 어떤 관계였다,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주요 인물 중에서 역시 또 이제 요번 캐스팅에 문제가 됐던, 요즘 사고를 크게, 하와이에서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뭐 농담 삼아 하와이 일진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에즈라 밀러가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죠. 이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? 네네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아니, 외국 사람들 이름이 빨리빨리 안 떠올라. 크레던스죠, 크레던스. 크레던스 역할이 또 나름대로 이제 주요 테마이고, 그와 관련된 이제 가족 스토리,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, 이런 얘기들도 좀 풀어나가고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2편에서 이 떠났던 이 앨리스 수돌이 연기하는 요 지금 저기 금발머리에 앨리스 수돌이죠, 미국 배우인데, 이분이 댄 포글러가 연기하는 제이콥 코와스키, 이 사람과 연인 관계였죠. 1편에 연인 관계였다가 2편에서 이제 막 모험이 벌어지는 과정에 이 그란데 월드 진영에, 악의 진영에 이제 어쨌든 의탁하게 되는,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그란데 월드라고 하는 인물은 인종차별주의자이거든요. 인종차별주의, 즉 마법사들이 머글과의 전쟁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히틀러적인 인종차별주의적 세계관을 파시스트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원들, 나머지 지금 마법사 그 봉을 들고 있습니다만, 당연히 뉴트 스캐만더는 자유주의자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, 그 수장인 알바스 덤블도우가 이제 이 주요 이 진영의 자유진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인물들도 보시면 이제 출신지가 이 프랑스 출신의 인물이죠. 윌리엄 라딜람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, 이름이 어려워요. 그 다음에 요 캐릭터 요 형이죠. 저기 뭐 테세우스라고 불리우는 이 뉴트 스캐먼더의 형 테세우스, 역시 영국 그 마법성 출신이고,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머글이고요.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그 호그와트 교수, 이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는 배우고요.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이 양반들은 이제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,
오히려 빌런 집단을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데, 뭐, 이들 내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근처로 이제 그 대립구도고, 심지어 이제 영화에 보면 일종의 마법사계의 통치자, 지도자를 뽑는 일종의 캠페인 기간, 선거 기간 같은 설정으로 나옵니다. 근데 선거 기간을 뽑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, 일종의 뭐 선택 간택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방식으로 뽑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, 그 설명들이 조금 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. 영화에서는 그런 투표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이제 주요 요소가 돼요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그 2차 대전 구도는 역시 독일 마법성이 등장을 하는데, 이제 말하자면 1편은 미국에서 펼쳐지는 얘기고 2편은 프랑스 쪽의 또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결국 3편은 이제 주요 공간으로 독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속 공간입니다만 부탄이 등장을 해요.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티벳을 거론하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부탄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. 부탄이 사실은 뭐 독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거든요.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공간적 배경은 그렇고요. 스토리를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이제 영화의 초반부의 경우에는 뉴트 스칼만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린이라고 하는 환상의 동물을 만나고, 그다음에 기린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란델 월드가 보낸 이 에즈라 밀러가 연기하는 크레덴스를 비롯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바뀌지만 에즈라 밀러는 나중에 원래 그러면서 빼앗기게 되죠. 그 기린 중에서.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. 결국은 이제 이 범죄자 1편에서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그란데 월드가 이제 내부에서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는 설정이에요. 근데 약간 이게 정치 드라마로서도 완벽하지 못한 면들이 뭐 있냐면, 지금 이제 사진 속에도 이 크리처가 등장을 합니다만, 요 지금 활동 과정에서 작전 일종의 스파이물 같은 거거든요. 말하자면 영화의 전적인 구성 같은 경우는 이 그란델 월드의 음모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의 이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투표 레이스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제 막아나서는 활동들을 합니다. 아까 이 영화 포스터 속의 주요 등장인물들 일종의 특공대죠. 특공대로서의 활약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절대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그란델 월드가 모종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이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활동들을 예측할 수 없도록 각각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, 뭐 비슷한 얘기가 이제 거의 해리포터 시리즈 후반부에 나옵니다만, 그 얘기가 사실 또 이렇게 충분하게 막 담아내기는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 반 정도,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되는데, 뭐 크레디트가 한 10분 나오니까 뭐 한 2시간 10분 정도인데, 그 얘기 담아내기에는 좀 내용이 또 더 복잡한 편이에요. 그래서 약간 관객들이 봤을 때도 완벽하게 동의하기 힘든, 좀 에너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,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건 뭐 그렇게 사진이 별로 안 중요하고, 이 캐릭터는 생각보다는 또 이 중간에 모험에 해당되는, 모험 스토리에 해당되는 얘기에 등장할 때 그 캐릭터입니다. 약간 또 비교적 센 장면, 이 영화 속에서는 뭐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예요, 의외로. 그 다음에 요 캐릭터는 뭐 동물은 귀엽죠. 1편에서 원래 인기 요소였는데 등장을 하고요. 호그와트가 의외로 이제 이들의 눈에 도피처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호그와트 요 인물 지금 덤블도 형제예요. 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덤블도의 동생이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그 펍을 운영을 하는데, 이 영화에서도 젊은 시절부터 펍을 운영했던 걸로 설정이 나옵니다. 이제 그들만의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펼쳐지고, 영화가 이제 이 대립이죠. 결국은 이
지금 주요 배경의 부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 스틸 이미지인데요. 영화의 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미지고, 이들의 캠페인이 이제 일종의 세계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뭐 일종의 캠페인, 그 정치 캠페인이 펼쳐지고, 여기 이제 지금 이 사진 속에서 가늠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란델 월드가 이 캠페인의 지도자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. 뭐 그 세력들이 또 비호 세력들이 존재를 하니까 항상. 그래서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. 그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당선을 비롯해가지고 늘 있었던 문제고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좀 주인공이 어른들이어서 그런지 꽤 정치적인 스토리를 갖고 세계관에 좀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성숙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영화 시리즈가 갖고 있는 특유의 매력이 있죠. J.K. 롤링이 만들어낸 특유의 세계관에 또 보여줄 것들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가 좀 뚜렷하게 잘 맞지 않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시작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캠페인들 속이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적 방식들을 취하는 방식, 투표의 방식을 취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가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부분들, 그리고 상당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 이름이 뭐시죠? 성함을 죄송합니다. 성함을 잘 모르겠네. 네. 이거 캐릭터 이 교수님이신데 무슨 교수님이시더라? 네. 성함. 네. 힉스 교수님이시고, 이 마법 방어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요. 그 다음에 전편에서 이제 동생을 잃은 유수프 카마, 프랑스 세네갈계 프랑스인이죠.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일종의 그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에즈라 밀러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얘기도 또 중요한 얘기예요. 크레덴스 베어본이죠. 이 캐릭터도 역시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얘기들이 다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장면의 활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보너스 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험 시퀀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히려 영화가 조금 더 확 들어오지 않는다. 스피드감이 좀 없다. 질주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? 막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친위대에 해당되는 인물인데, 이건 물론 이제 정치색이 좀 달라요. 또 정치적 구도가 이 영화가 나름대로 또 신경을 많이 쓴 거는 이 세계관 내에서의 정치 구도를 상당히 좀 복잡하게 담아내려고 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캐릭터의 경우도 일종의 정치적 물종의 성관이 해당되는 인물이고, 뭐 요 캐릭터 뭐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뭐 크게 존재감이 큰 배역들은 아닙니다. 요 뒤에 나오신 분들은, 두 분들은 이제 그 영화에서 나중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자,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약간 조금은 뭐 아쉬운 면도 있고, 그래도 전편보다는 조금 낫고, 뭐 그런 좀 그렇습니다. 뭐 솔직히 막 이 영화 한 편만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석이 좀 많이 있는 평범한 시리즈물이다 생각합니다. 사실 이 영화를 왜 5편이나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영화가 그래서 2편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란델 월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2편을 만들었다가 일종의 실패한 거거든요. 실패를 했다가 3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제 궤도로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? 제자리를 좀 찾았어요, 다시. 제자리를 찾아가지고, 뭐, 퀸이의 경우도 이제 혼란을 겪다가 이제 사랑을 다시 찾고, 뭐 이런 스토리들. 소소하고 세세한 스토리들이, 그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잘 가지고 왔는데,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이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는 원작이 없는 시리즈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팬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히는 소설도 이제는 나오기 힘들지만
어쨌든 학습이 좀 제대로 돼서 온 관객들이 아닌 거죠. 저처럼 뭐 사실 해리포터도 안 읽었습니다. 저는 안 읽었습니다만 저처럼 오랜만에 이 영화를 만나면 이게 뭔 얘기였지? 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래서 이제 뭐 또 읽고 또 읽고 뭐 그렇게 될 거고 뭐 이 시리즈가 계속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 이유들 때문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.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아직 2편 더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영화 잘 안 되면 엎어질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일설에 의하면. 그래도 뭐 2편 그란데 월드처럼 막 좀 지루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 편이다. 그래서 뭐 대략 저같이 드문드문 보는 사람도 따라가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 영화라서 뭐 그렇습니다. 정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했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나름 또 뭐 볼만했었다.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뭐 별 주자고 한다면 뭐 저도 이 영화는 뭐 한 2개 반 볼거리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. 2개 반에서 3개 정도 뭐 그냥 평범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뭐 잘 모르는 이 워낙 디테일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 시리즈에 열광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열광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반 영화로서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저주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보죠.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뭐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시리즈물이다. 조금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.